제321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는 분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일정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4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 디자인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 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 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담당관의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억 8,494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 증액된 24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쪽입니다. CRC 내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유해성 평가 계획서 작성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CRC 통과도로와 연계한 투명 담장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0쪽. 경원선 주변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경원선 주변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신곡 1, 2동 장암장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일전에 그 2월달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3층에 대한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예. 그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회계과에서 공간 마련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무원분들이 그 지난번에도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입식이나 자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유동성 있는 그 책상을 좀 도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업무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RC 이제는 그 과정 내에서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그 추경 관련된 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C 그 투명 담장을 설치하면서 투명 담장을 하면 이제 그 외부에서 내부를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자체가 다른 이제 타 지자체가 성남 같은 경우 이제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성남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담장으로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강구할 건지 과장님 그 말씀을. 네, 이 투명 담장은 그 7월경에 그 통과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담장이 한 100m 정도가 이제 헐게됩니다. 그래서 그 헐게된 담장을 또 투명 유리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새들이 날아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보안 장치라든가 안전 장치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를 한번 그 보시고요. 그래서 뭐 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새들이 이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좀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뭐 새가 부딪혀서 떨어져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동물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원론적인 질문인데, 그 CRC 지금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다소 이제 여기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 개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RC는 기본 방향이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디자인 컨텐츠를 담은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해성 평가 계획도 준수하는 거고요. 그런 방침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마음들이 좀 전해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물론 이제 원형을 보존하면서 물론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그 기지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역사의 아픔이죠. 기지촌이 있는 그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대구, 부산, 평택, 가장 대표적인 동두천 의정부가 가장 의정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군사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가장 중요한 걸림돌, 간단하게 얘기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환경 정화 작업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법이 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원형을 보존하고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게 이제 그 안에서 그 토지 내부 안에서 이제 어떤 오염물들이 유출이 된다면 이것 또한 또 제2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환경토양오염보존법에 따르면 골착 통화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또 유해성 평가 방법이라는 방법으로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 방침이 원형을 보존하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유해성 평가 부지를 먼저 부지 인정을 받고 유해성 평가 방법으로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해성 평가 용역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거고 일단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유해성 평가에 이제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 그 용역을 이제 검토 작성에 들었는데 이제 그 유해성 평가 계획하는 거는 뭐 이제 용역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후에 환경 정화 작업에 대한 어떤 큰 산을 어떻게 단순히 이제 평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후에 그 우리가 개발하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밀하게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충분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요. 일단 첫 단추는 지금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6월 말에 토양 오염 조사가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바로 굴착 정화로 해서 정화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그러면 건물을 다 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유해성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부지 인정을 받아보고자 하는 지금 노력 차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CRC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환경 정화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은 아마 지금 오늘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큰 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안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부 그 원형이 필요한 건조물이 되겠죠. 그걸 다시 이제 다 해체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복구하는 작업도 종합적인 검토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상당한 또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뭐 일부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는 합니다만서도 그래도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엄밀하게 과연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CRC에 대한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봉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봉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CRC가 그 바깥에서 보면 담이 쳐져서 굉장히 그 안이 흉물스럽게 보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투명 담장 설치 예산을 이렇게 올려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 차가 통행이 되면 나오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담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바깥 상황이. 그래서 투명 처리하면서 또 시민들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김지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사실은 그 염려가 되는 상황이 새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2만 마리 하루에. 그거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미대 큰 테두리라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새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의 죽음을, 그 초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던 걸 보면서 참 우리의 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시 디자인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 디자인과의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그럼 정회를 하지 말까요? 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이동에 의해서 잠깐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충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정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조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435억 4,794만 8천 원보다 2.63% 증가한 446억 9,4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관은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및 취약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관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 1억 900만 원, 건축관은 현수막 지정 개시대 이전 설치 공사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관은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해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관은 건물 번호판 추가 설치 및 지적 제조사 사업 구피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 정돈을 하시고,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54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억 3,684만 5천 원으로 당초 7억 3,684만 5천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로 언더봉 소로 3-2호선의 1개소 주차장 조성 및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개발 제한 구역인 자일동 마을에 대하여 특색 있는 생태마을 조성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본 및 시시 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은 그래도 작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예, 워킹그룹을 계속 추진해가지고요. 예. 이제 워킹그룹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의 국비 그 지원을 위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분야에 대한 설계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생태마을 조성의 가장 그 기본적인 컨셉은 뭡니까? 핵심은요, 과장님? 어떤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이 생태마을 조성을 시민들에게 어떤 그 컨셉으로 접근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주민 설명회도 이제 현장에 가서 시행을 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여가 녹지하고 그 다음에 그 생태 하숙장 건립하는 거하고 이제 기반 시설로는 도로 정비,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축탑 쪽하고 지금 녹지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장하고 그것도 선축탑 위에 김풍이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 손풍기라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형태의 그런 연결로도 개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환경 개선 쪽하고 기반 시설 쪽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주민들한테 그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갖출 예정입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작은 텃밭 가꾸는 거라든가 뭐 작은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경작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뿐만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그 체험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이제 좀 본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는 그 현장 설계 지금 사진이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시작되는 그 초입길부터 좀 이게 둘레길로 형성할 수는 없는지 하나 좀 제가 아쉬움을 항상 그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조성은 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도로과에서 같이 워킹그룹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이제 그 축석길 가는 길 대로에서 이제 현축탑 올라가는 초입부터 그 주변을 정리를 해서 그 손풍기를 올라갈 수 있는 그 보도를 데크로 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로 한 바퀴, 그러니까 처음 그 축석곡에 올라가는 그 초입 부분부터 한 네.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데크길로 형성한다 보면은 시민들이 좀 충분히 가면서도 중간 중간에 아마 포인트들을 좀 뒀던 것 같아요. 뭐 현충탑 전망 데크 설치도 하고 예. 등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건 종합적인 좀 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끊어지지 말고 길은 연결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데크길 형성을 통해서 아울러서 그 외관으로 볼 때도 그 외지인들이 볼 때도
산책할 길이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두 번째 질의는요. 지금 현충탑과 함께 일전에 제가 그 업무 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받을 때 그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3.1 운동을 했던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의정부 시민분들이 의정부에서 3.1 운동을 했었나라는 이제 그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3.1 운동은 또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누락이 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금 설계위원회 다시 한번 검토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하고 저번에 앞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자원센터 앞에 조그맣게 협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생태 마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 관리 부분은 그 관리 담당 부서에 그 의원님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그 향후 그 계획이라든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라고 저희 실무팀장이 그쪽 팀장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옮겨서 생태 마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현축탑이든지 김풍이 그 기념비 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설계가 어느 정도 초안이 돼서 중간쯤 가게 되면 그 부분을 또 의원님들한테 전체 한번 방향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현축탑뿐만 아니라 김풍이 전적 기념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곳에다가 역사적인 기념관을 같이 이제 모아두는 게 좀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재활용 시설 그 앞에다가 기념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개선 사업이 필요하거나 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곳에다가 좀 기념관을 좀 기념비든 기념관을 좀 둬서 좀 시민분들이 올 때도 의정부 관내에서 어떤 3.1 운동이 있었다는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그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그 어떤 정담회 식으로 보고회를 받았는데 그 후에 주민과의 소통은 하셨는지요? 예, 그 이후에 주민들과 소통을 한두 차례 더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그 네.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서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앞전에 그 주민분들한테도 워킹 그룹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설계를 시작해서 좀 밑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또 한번 협의하고 할 계획이 설계하면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무 그동안 소외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에도 주민 참여가 없었다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의 소통에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늘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으니 주민들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귀 기울여 주시고 제가 만나 뵈니 아주 열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셔서 예.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의견도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거는 아니지만 이제 추진 현황에 보면 그 실시설계 용역 착수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로 되어 있어요 기본 계획이. 그런데 그 착수와 준공 사이던가 아니면 준공 이후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그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식으로 한번 개최하시고,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감내하신 어떤 그 양보와 배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그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조그마한 의견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또 설계하다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위원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입니다. 주택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로 13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민사적인 분쟁 자문과 인허가 소송 관련 법률 자문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 복리시설 보수 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기정 예산액 1억 1,2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 1월 6일 국도비 보조금이 결정 내시되어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법률 자문료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에 10회 500만 원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변호사 자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변호사 시장이라는 게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형사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이 있고 이제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잘 알지는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호사들 비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현장에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제 필요성을 이제 필요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업무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 계속 검토하기에는 또 실무자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좀 의정부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정상 거처하고 거주자 이사비 지원인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정책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으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고랑 이제 도비를 해서 이번에 이제 2,400만 원인가요? 네. 2,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후에 향후에 시비로도 이거를 좀 추가 경정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임대주택 거주자가 확정된 거주자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2,400이 지금 내시돼서 10일을 제외한 국도비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요 파악을 지금 해본 상태에서는 2,400 정도면은 이제 그 지원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향후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임대주택 거주자가 추가로 생길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고, 그게 안 되면 11호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거기본법 15조이 이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이제 주거 지원 지침 이제 5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원이 다 사업이 됐는데, 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중위층, 좀 이제 취약계층에서도 이제 층들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팀과 좀 관련해서 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사할 때 좀 일부 지원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최근 이제 올해 이제 경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면 또 받는 분 입장에서는 큰 어떤 도움이 되니까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 거 항상 감사드린다고 생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상 거처, 쪽방이라든지 반지하, 네. 그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한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시비에서라도 적용을 시켜줄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앞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 감사한 거는 공공주택 관리 및 인허가 소송, 지금 우리 설명회 때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분쟁이 일어날 때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시민이 감당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이제 5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감동에 감동을 연속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형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56쪽입니다. 건축과 기정 예산액 총 2억 4,272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현수막 지정 개시대, 상업용 개시대 2개소 이전 설치 공사 비용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주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거 지적 사업 그 민원 해결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요, 크게. 그래서 이거는 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아마 여기 또 민원이 이제 이런 민원이었죠. 한번 그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그 개첨대가 이렇게 뭐 그 주거지에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뭐 약간 혐오되는 시설인데, 보통
도로면에서 본인들 주거 단지가 가려지고 시야가 뺏기고 그 교차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교통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민원들이 이제 좀 다수화돼 가지고요. 저희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잘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뭐 뒤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중고차 지금 매매 단자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그 개첩대 하는 그 현수막 그 개첩대가 그 가리고 이제 상가를 이제 가리다 보니까 어떤 그 민원에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거를 좀 이전했던 그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관내에 아직도 좀 이런 그 개첩대와 그렇게 상충돼서 그 민원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과장님? 관내 좀 지금 뭐 수요 파악이나 좀 민원 제기됐던 내용들 중에. 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없는데요. 예. 주거 형태랑 어떤 그 군락 지역이 바뀌면서 차츰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민원이 발생되면은 그 좀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조정이나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 예측을 이제 하셔서 지금도 저도 이제 그런 큰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저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 예측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런 본 사례와 같이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지금 156쪽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네. 156쪽에 지금 600만 원은 이전 설치 비용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 2091만에 통계가 나온 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고물 행정해가지고 156쪽 네. 합계가 이제 2,091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해서 계산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네.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수 스마트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스마트 도시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24억 9,861만 원 대비 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1억 1,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57쪽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5억 원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 시비 1억 2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도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도시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제 CCTV 설치하는 거 지금 15개소 설치 예상으로 지금 하셨는데요. 예상 지역 지금 혹시 파악을 먼저 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예산을 예. 받고 나서 선정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CCTV가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의정부 전체. 1140개소에 1140 예, 3877개소니까 예. 지금 뭐 그러면 저희-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예. 네. 그러면 저희들 먼저 김근식 올 네. 때인가요? 그 이후로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제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야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김문식 사태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제 보안 진단 현장에 나가서 주민 의견도 이제 들어보고 주민 여러분도 뵙고 또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서 진단을 했고요. 현장에서. 근데 요번에 그 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확인된 내용을 반영해서 보안 진단에서 설치할 그럼 예정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는 그럼 그쪽에 보안 설치된 게 없나요? 네, 입석은 요번에 보완된 예. 예정입니다. 이제 2022년 7월 1일자 이후로 설치 현황 이후에 CCTV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분포도까지 같이. 네, 알겠습니다. 예, 날짜하고 같이 언제 설치됐는지 좀 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봉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원구입니다. 지금 CCTV 방범 CCTV를 이렇게 이제 32대인가요? 몇 대 설치할 15개소, 네, 15개소. 15개소, 예, 이건- 15개소인데 네. 지금 뭐 우리 김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뭐 미리 선정된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제 그냥 의견입니다. 네, 이 설치할 때 주로 좀 골목길이나 이런 좀 어두운 곳에 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또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그걸 믿고 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설치된 현황과 범죄 발생하는 그 빈도수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경 변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 현장에 네. 그런 걸 진단해서 잘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5개 가지고 의정부시에 배치한다는 게 참 적은 숫자죠. 나중에라도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골목길에 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연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자치경찰이 된 지가 한 2년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예, 알고 계시나요? 네. 예. 근데 지금 관내 경찰서 방범 담당 부서랑 이게 협업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어떤 저희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은 보안 진단할 때 저희 쪽에서 이제 여러 데이터도 같이 이제 민원이나 이런 현황을 갖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보안 진단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상황실에 직접 공유가 돼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인 연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관내에 의정부 17년 대비해 볼 때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범죄율이 1위였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2017년대. 예. 네, 범죄 발생이 많은 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의정부시의 이제 오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두 가지죠.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31개 시군 중에 재정 자립도가 27, 28을 갖고 있고 범죄율이 또 가장 높은 상위권에 또 포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역순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풀어가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자립도를 올리고 범죄율을 최대한 줄여서 청정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의정부시의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범죄율이 지금 거의 낮은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과천이거든요. 과천시. 네. 그럼 어떻게 왜 범죄율이 낮은지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안전 지수가 좀 낮은 편이라 이제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CCTV 설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경찰 관서
예, 뭐 수일 수도 있고 경찰서 쪽에 환경 변수일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또 이제 구조의 어떤 뭐 이게 뭐 방법 그러니까 자율 방법하는 뭐 그런 그런 노력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죄 발생률을 제가 그 경찰 관내 조사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제 가능동 지역이에요. 주택 밀집 지역. 밀집 지역. 네. 예, 맞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뭐냐?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5대 범죄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경찰서랑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제 취약 지역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절도와 5대 범죄 중에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도시 쪽에 절도가 좀 많은 편이긴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CCTV가 더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 같은 경우는 주치자나 그래서 이제 시내 행복로에서 이제 시장 거기 이제 시내라고 구도심 거기 이제 행복로 주변과 밀락 이지구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폭력 사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저희가 뭐 진흥형 선별 관제도 더 우선 적용하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그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제 줄태 밀집 지역에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게 낮에는 그 절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범죄자들이 훔치고 도망갈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CCTV가 이제 그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신도시보다는 이런 옛 구도심지라고 그러죠. 구도심에서 절도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성폭력 범죄도 특히 이제 여성 1인 가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성들이 혼자 사는 이제 그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취약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존경하는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보다는 이런 구도심지에 그런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방범용 CCTV를 선제적으로 좀 두어서 예방할 수 있는 것. 아울러서 이제 보행등 작년에도 제가 계속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그 가로등이 밝으면 밝을수록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을 시켜서 CCTV뿐만 아니라 좀 가로등을 특히 이제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귀가할 때 굉장히 이제 무섭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로등을 좀 밝게 그런 특히 이제 밀집 지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특히 좀 더 밝게 해서 안전하게 좀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의정부에서 적극적인 강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참고로 이제 여성 안심 지역 거기에는 이제 선별 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자치경찰이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지자체가 안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은 이제 경찰이 중앙 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은 이제 도 내에서 경찰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지휘 감독을 받는 지자체 관할로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중앙 경찰이라는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지자체를 위해서 도와주는 같은 협업할 수 있는 그 단체라고 보고 같이 적극적인 그런 그 협업과 그 시민을 위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CCTV 통화 관제에 경찰분들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를 특히 이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교비, 그다음에 도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여기 아까 범죄는 왜 일어났나 의정부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생을 한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5억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는 5억을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서 지금 안보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가능동의 사례도 CCTV가 그전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우리가 그분을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 엉뚱한 이런 사례에서
우리 의정부에 이렇게 문제만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 정책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많이 CCTV가 좀 부족한 편이라 저희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른 지역의 도비, 특교비 받은 사례, 그다음에 의정부시가 받은 사례를 조금 정리해서 한 3년치 정도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58쪽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12억 5,454만 3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1,204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12억 6,6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소정보 안내시설 관리는 기정액 3,622만 9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1,09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4,719만 2천 원으로 세목벌 세분역은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46만 3천 원,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비용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은 기정액 5억 1,797만 1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10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5억 1,901만 2천 원으로 세목별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운영비, 측량비 등 국비가 증액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봉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측량을 좀 해달라 이런 데가 어느 쪽이 우리 의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느 쪽이 제일 많으신가요? 없어요? 담당 아니면 담당과에서 하고 없고요. 하여튼 뭐 늘 고생하시고 요새도 뭐 드론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시나요? 네, 네. 뭐 제일 먼저 시작한 과니까 항상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제 의정부시의 위치 오류라든지 또 좁은 땅에 과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에 열정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